이번 주 챔피언스리그가 사실 뭐 주된 저희 주제가 될 거예요. 네. 근데 하나 또 급진전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좀 다룰까 합니다. 맨유 터나흐 선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르게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저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랑닉 임시 감독이 올 시즌만 지한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새 감독 발표를 좀 이르게 해서 약간 지금 맨유의 분위기가 좀 처져 있잖아요. 자 지금 4위권 싸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슈를 끌고 있는 두 팀은 아스날과 토트넘이에요. 아토. 진짜 맨유 그 비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나 그 경기 보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거든. 벗어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아토의 어떤 얘기에 비해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여전히 상술적으로 다시 추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지만 약간 이슈에서 멀어진 느낌? 맞아요. 그런 때 팀 분위기가 좀 떨어졌다라고 느낀다면 보드진 입장에서 새 감독을 빠르게 선임해서 분위기를 환기해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런 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시즌 중 감독 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쪽은 얘기가 좀 달라요. 왜냐면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르트문트가 그 감독 발표할 때도 미리 그거를 당겨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건 팀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이 경우에는 형철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딱 그래 신선하게 한번 딱 리프레시 해주고 우리 기수 작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 아닙니까? 시즌 중 감독 이거 바로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테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테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자, 테나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한국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지에서도 테나의 분위기는 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ESPN 쪽 기사를 먼저 보면은 맨유는 테나의 보상금으로 아약스에게 한 27억 정도를 지불을 하면 올 시즌 끝에 선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13년까지 퍼거슨과 함께했던 코치 르네 뮬레스틴, 지금 이제 호주 국대 소속 코치인데 테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물망에 좀 오르내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테나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보좌할 어떻게 보면 사단까지는 아니어도 코치진 구성까지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영입 부서에 각 포지션별 최종 영입 명단을 작성을 해서 새 감독에게 컨펌을 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감독은 이 과정에 있어서 나는 이 선수를 좀 영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뭐 테나가 새롭게 부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선수 영입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추천 당연히 받을 거고, 코치를 꾸리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차근차근 구성을 해나가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앤디 미튼 기사를 최근에 이제 많은 팬들이 좀 주의 깊게 봤었는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있어서 랑닉 감독의 발언권이 좀 제한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맨유 감독 2명 순위 누굽니까? 테나 다음 포치죠. 테나랑 이제 포체티노잖아요. 근데 이 포체티노 어쨌든 이 단계 자체는 최종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고, 이 두 감독 모두가 현재 소속팀이 있습니다. 포치는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테나 같은 경우는 아약스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미팅이 끝나고 두 감독 모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리에 좀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구단 측은 느꼈고, 맨유 팬들은 아까 우리 기수 작가가 얘기했듯이 테나에 대한 선임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앤디 미튼 기사에 따르면 이 팬투표에서 62%의 지지를 받았고, 포체티노의 경우에는 38%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테나 vs 포체티노. 이 둘을 비하면 저는 테나죠. 저도 테나긴 한데 그건 있어요. 압도적으로 테나가 맞다라는 느낌은 왜 없냐면, 테나는 흔히 말해서 빅리그 경험이 없는 거고, 포체티노는 빅리그 경험은 있지만 트로피를 들어올린 게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는 테나가 맞다. 형철이는? 저도 포체티노가 요즘에 너무 불안한 어떤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테나가 보여준 성과 자체도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약간 그거죠. 감독의 흐름으로 보면 포체티노보다는 테나가 분명 위에 있는 감독은 파리 맞아요. 가서 너무 까먹은 게 커요. 그게 커. 근데 테나도 요즘에 아약스 테나만 놓고 보잖아요. 이번에 또 저 벤피카 중계 준비하면서 또 경기 보다 보니까 또 같이 팔로우도 같이 좀 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아약스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에레디비지에서도 좀 그렇고 그 벤피카전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아약스의 테나가 확실히
빌드업이 좀 공략당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센터백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둔 빌드업의 어떤 체계가 상대한테 압박을 받고 공략을 당하면서 오히려 간파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여기에 지금 터나 감독이 유연하게 변화를 주지 못해서 약간 경기력이 저는 내려왔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보면 터나 감독이 위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벌써 약점이 드러난다면 앞으로 맨유라는 빅클럽이면 훨씬 더 많은 견제를 받고 더 많은 가짓수의 전술을 상대하게 될 텐데 여기서 유연함을 터나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네. 지금 감독 매물이 사실 굉장히 없는 해가 계속 오래 가고 있잖아요. 터나 감독 데려와서 굉장히 오래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지금 위기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걸 보여줬을 때 불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벤피카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아약스가 경기는 더 잘했다고 보거든요. 대건 앞섰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다른 유네스라는 변수를 결국은 막지 못했고 그리고 이게 그거예요. 결국에는 못 들어서 진 거거든요. 아약스도.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형철이는 이제 아약스가 한창 좋았을 때 비해서는 약간 내려오고 있다라고 맞아요. 보는 거고. 이거는 벤피카전을 본 건 아니고 그 이외에 이제 리그 경기나 이런 거 좀 봤을 때 그걸 봤을 때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근데 그럼에도 이제 터나우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저는 사실상 이 감독은 팀 2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약스를 2번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네, 저는 아약스를 2번 만들었다고 보고 사실 그 토트넘한테 이제 지면서 떨어졌었던 그 시즌도 1819 저는 대단했다고 봐요. 아유, 대단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주전 자원들이 완전 이탈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팀을 사실상 새로 꾸린 거기 때문에 물론 에레디비지에라는 특수성도 있었고 근데 이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증명하는 걸 보면은 빅클럽 물론 이제 빅클럽을 맞지 않고 빅리그를 와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성과면은 나는 충분히 빅리그에서 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고려해야 될 변수는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이 엔드미팅 기사를 계속 이제 이어드릴게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 임시감독 체제를 원하지 않고 명확성을 갖고 여름을 보내고 싶어 하면서 구단이 노리는 선수도 이 새 감독이 누구인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입지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협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할 때 뭐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이제 선수가 그래서 맨유 다음 시즌 감독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감독 보고 클럽 옮기는 선수들도 되게 많거든. 되게 많고 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리버풀도 클럽 감독 오고 클럽 따라서 오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도 차비 보고 오는 선수들. 차비. 울산도 홍명보 감독.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 랑닉 감독이 이제 새 감독 선임권에 대해서 발언권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가능한 최대한 높은 순위에 좀 집중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꼭 진출 좀 해달라라고 보드신 쪽에서는 랑닉에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이 더선에서 기사를 좀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한 건데 이거는 뭐 더선에서만 쭉 나온 건 아니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속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 그 레전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수들의 발언을 쭉 보죠. 그러면 뭐래요? 터너보다는 포체티노를 선호하더라고. 이게 웨인 루니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발언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 스콜스도 있나요? 스콜스가 있긴 한데 근데 스콜스는 그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요? 스콜스는 제3의 옵션을 좀 원하고 있고 스콜스를 제외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웨인 루니, 게리 네빌 그리고 니키 버트 이 세 명의 맨유 출신 레전드들은 모두 포체티노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웁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그럼. 웨인 루니 포체티노 프리미어리그 잘한다. 그리고 리그 내 성과도 있다. 토트넘 소튼 굉장히 많은 어린 선수들을 데려왔다. 여기서 뭐 델레알리 있었고 뭐 손흥민도 사실 토트넘에서 굉장히 잘했고 에릭슨도 마찬가지고 케인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포체티노를 고르고 시간을 줄 것이다. 감독들에게 이제 구단에 그들의 계획을 입힐 시간이 필요하고 포체에게 시간을 주면은 포체티노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 루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 의견 좀 반대거든요. 루니가 그러면 이제 포체티노의 토트넘 말년과 지금 파리에서의 포체티노를 잘 모르는 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왜냐면 그 토트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포체티노의 그 임팩트가 세긴 했어. 아주 인상적이었죠.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 포체티노의 토트넘도 시간이 필요했던 건 맞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 좋았던 스쿼드 내에서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맞아요. 물론 성과라는 게 일정한 성과는 냈죠. 우승 경쟁도 해봤고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가봤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결국 이게 없어. 그에 대한 아쉬움도 똑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루니는 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게리 네빌 좀 비슷합니다. 포체티노 프리미어리그 경험 있고 올바른 방향의 축구를 구사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그가 이제는 더 나아가야 한다. 스텝업이라는 스텝업. 표현을 썼고 대스타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건 이제 지금 파리 생제르맹. 근데 이제 이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견해가 많죠. 그렇죠. 예. 나는 항상 포체티노가 운영하는 방식을 좋아했고 그가 클럽과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린 선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였고 선수의 최대치를 활용할 줄 알고 굉장히 좋은 감독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포체티노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프리미어리그 돌아왔어. 근데 포체티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분명히 성과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그왕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와서 다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까지 성과는 너무 아쉬웠고 이게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 대스타들을 관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 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걸 봤을 때는 이건 파리 생제르맹 포체티노 지금까지 커리어는 솔직히 말해 실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옮겨왔을 때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자 이제 니키 버튼데 포포트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나라면 포체티노 선임의 전력을 다할 것이다. 똑같아요. 프리미어리그 증명됐고 젊고 열정적이고 스타일 맨유랑 잘 맞을 거다. 프리미어리그 경험 유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들이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어서. 이거를요 그거로 생각해야 돼요. 루니, 네빌, 버트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기간 맹활약했던 선수들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리그에서 감독이 온대. 그럼 이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안 찰 수 있다. 절대 안 쳐줘. 프리미어리그랑 에레디비지랑 격차가 크잖아. 그러니까. 근데 에레디비지에서 잘했다고 이 사람이 프리미어리그 심지어 맨유에서 영광을 누린 사람들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맨유 감독 온다고? 맞아.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와 난 솔직히 이해는 돼. 맞아. 우리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실 터나우를 볼 때 이 사람이 에르디비지에서 건너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치. 챔피언스리그에서 건너온다고 생각해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성과를 내고 여기 온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우리는 루니, 그렇게 봐. 네빌, 버트 이 사람은 야 프리미어리그는 다른 리그야. 에레디비지에서 온다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리그에서 감독 하나 온다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네덜란드 리그에서 감독 하나 온다고 언제부터 맨유가 강팀이야? 물론 맨유는 강팀이야. 맨유는 강팀이야. 그래서 이 명제가 완전히 성립되진 않지만 그래. 뉘앙스는 비슷할 수 근데 있다는 나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냐? 솔직히? 음. 난 그래서 그냥 루니, 네빌, 버트 막 포체티노 미쳤냐 이런 생각할 만하다가 얘네가 그럴 수 있겠다. 다 프리미어리그 셋 다 경험 얘기하는 거면 프리미어리그 경험을 안 해봤잖아. 그래. 그건 진짜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맨유는 사실 강팀이고 강팀이었고 진짜 대단한 클럽이었고 프리미어리그 이 셋이 뛸 때는 존나 쌉 강팀 아니야. 네.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람이 뛸 때도 쌉 강팀이었죠. 그래요. 스콜스. 근데 스콜스는 뭐 포치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터나우 역시도 막 그렇게 땡기지 않나 봐요. 이제 오히려 이제 투엘이랑 콘테를 좀 원한다고. 투엘이랑 콘테요? 근데 아마 움직이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콘테는 흔들지 맙시다 지금. 흔들면 안 돼요. 토트넘이 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토나우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새 감독 선임이 어느 시점에 발표날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리그 종료까지 거의 한 두 달 좀 안 남았거든요. 네, 2달 안 남았죠. 그래서 선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맨유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잼스 가야죠 맨유도. 네.